안녕하세요. 원빛바다입니다. 자, 전자올겐 기초 이론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반악기를 대하면 건반이 보면 검은 건반이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도에서 도까지를 옥타브라 그러죠. 또 옥타브라고 한다고 해서 도에서 도까지는 옥타브가 아니고 도에서 도, 레에서 레, 미에서 미, 파에서 파, 이걸 옥타브라 그럽니다. 건반악기는 요 옥타브 안에 있는 요 관계만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반악기 피아노 있고 아코디언 있고 뭐 오르간이라는 또 악기 있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자 올겐이라 하기도 하고 키보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반 두 개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라는 건 호칭이라고 제가 음이름, 게이름에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래 이름은 도가 아니에요. 본래 도 이름은 영어로는 C고 우리나라 말로는 다예요, 다. 요게 본래 이름이에요, 요거. 본래 이름. 그러면 도는 뭐냐? 도는 뭐냐? 우리가 직장 생활 다 하셨잖아요. 역할을 나타내는 겁니다. 도, 역할이 뭡니까? 호칭으로 부르죠, 그죠? 호칭, 사장님, 학생, 아빠, 엄마, 딸, 아들. 이것은 역할이잖아요, 역할. 아버지 역할하면 아빠, 엄마 역할하면 엄마. 예,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호칭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작곡자가 도를 여기를 정했어요. 그럼 요게 이제 C가 도가 되는 거예요. 다 음이 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곡자가 요 E라 그러거든요. 요 E를 도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주 주번 누구야? 그러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처음에는 1번, 2번이 주번 대체적으로 하잖아요. 또 주번, 이번 주는 3번, 4번 주번 물 떠오고 흑판 지옥에 털어오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본래 1번, 2번, 3번, 4번 철수, 순위, 철수, 순위, 창수, 말자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번, 이번 주 주번 누구야? 이렇게 주번을 부르잖아요. 그쵸? 왜 주번, 그게 이제 호칭이 되는 거잖아요. 호칭, 주번. 자, 이번 주에는 1번, 2번이 주번이다. 그러면 1번, 2번이라는 것도 호칭이고, 주번이라는 것도 호칭이잖아요. 주번 그러면 이번 주에 1번, 2번만 써야 되잖아요. 그때 예전에는 한 반에 60명까지 보통 수업을 받았으니까 45, 46도 주번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작곡자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올겐을 연주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를 연주를 하게 되니까 1 옥타브, 본래 이름은 영어로 C, D, E, F, G, A, B, C.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말로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 C키로 한다, F키로 한다. 이 말은 이 F음을 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F음을 도를 잡아서 연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색소폰 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C키 요거 F D 마이너 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조부터 시작할게요. 뭐 G키란 말은 G음 요것을 도로 한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어디를 잡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장소를 정하잖아요. 여행 갈 때마다 장소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 왜? 모임의 종류도 다양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출발점이 바뀐다. 그래서 작곡자에 따라서, 도자리가 바뀔 수 있다. 항상 가능성을 두고. 이 본래 이름은 우리나라 말은 다음이에요. 다음. 그런데 영어로는 C로 되어 있어요. 그래, 앞으로는 영어로 할게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대체적으로 영어를 쓰니까. 그래서 요 C, D, E, F, G, A, B, C하고 다르마바사 가나다를 이름이라고 그러죠. 이름. 이름. 이름을 뭐로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본명. 내가 가지고 있는 본명. 우리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지어준 이름 있잖아요. 창수, 철수. 그건 사장이 되든 학생이 되든 변하지 않잖아요. 이름은 본명으로 이해하시고,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호칭,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작곡자가 이음, 방금 F였죠. F음으로 노래를 지었다 그러면, 여기를 도를 잡고 지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바장조, 영어로는 F키라 그럽니다. F키. 키는 연다, 뭔가 열어젖힌다, 시작한다, 해결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F키가 되면 F 여기가 도가 되는 거예요. F키는 F가 도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F가 도가 된다. 그럼 G키를 한다. 그럼 G를 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은 항상 변한다고 그랬죠. 호칭은 변합니다. 그런데 항상 다장조 C키만 연습하다 보니까 처음에 샵이나 올림표나 플랫, 내림표가 없는 곡으로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장조 C키부터 여기를 도를 잡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점은 항상 변할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음악은 작곡자에 의해서 도자리가 변할 수 있다. 요것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 항상 음악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이해하셨죠? 이해 안 되면 또 댓글 다세요. 그 이름, 게이름에 보면 제 유튜브에 이름, 게이름을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건반악기를 하니까 우리가 C키를 기준했을 때 이 선마다 다 이름이 있다는 거 혹시 제 강의 들어보셨나요? G선 그러면 요거에 G선, 요거는 E선, 요 밑에 요게 도죠, 그죠? 도. 요건 F칸, 요거는 A칸, 요거는 B선,
요거는 C칸. 도레미파솔 어디 가나 하나 빠졌네. 요 레가 빠졌네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나왔네요. 요거는 높은 레선 D선. 레선 하면 안 되죠. 요거는 높은 E칸. 높은 F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건 고정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도를 어디를 잡든 요건 B선, 요건 C칸이에요. 5선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올겐을 시작하시면 왼손 코드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화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C 코드 그러면 도미소리라는 건 아시죠? C 코드. 높은 음자리표는 무슨 음자리표? G 음자리표. G 음자리표라고 하기도 한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G 스태프라고 그래요. G 음자리표 그래요. 왜? 요 G선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G 음자리표라고 합니다. 낮은 음자리표는 F 음자리표라고 합니다. 낮은 음자리표는 F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는 밑에서 하나, 둘째 칸 여기가 C 킬 때 도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자리가 되거든요. 요게 C 자리가 된다는 C. C, D, E, F. F선에서 음자리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F 음자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면 유식하죠. 요거는 G 음자리표, 요거는 F 음자리표.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악보를 볼 때 요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요, 앞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레는 레파라, 미는 미솔시.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이건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파라도, 솔시레, 라도미, 시레파, 도미솔. 자, 제가 전자올겐 기초이론의 오리엔테이션 할 때 요거 대충 말씀드렸죠. 손가락 번호는 전부 똑같아요. 135, 오른손 기준 135, 왼손 기준 531. 왼손은 새끼손가락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531. 오른손은 아래쪽이 1번 손가락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순번대로 이렇게 누르는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요 4번 손가락이 자꾸 다른 건반을 누를 거예요. 그래도 반복 연습하시다 보면 처음부터 잘 되면 누가 하겠어요? 반복해서 잘 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뭐든지 숙달을 시켜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도 처음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자주 만나다 보면 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화음 연습하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숙달이 되는 거예요. 숙달이 되어져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도미솔. 다음부터 계명을 볼 때
요 화음으로 계명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집을 건축하시는 분들은 설계도를 볼 때 하나씩 하나씩 살피지 않아요. 전체를 보면서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금반악기를 연주를 하시려고 하면 왜 이게 C키라고 가정했을 때 G음자리표 C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나의 살던 솔솔 미파 솔솔 미파 솔 라 라 솔 이렇게 되죠. 솔솔 미파 솔솔 미파 솔라 4분의 4박자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작곡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으로 아래쪽으로 멜로디 아래쪽으로 화음 만드는 연습을 해요. 화음 솔이 뭐예요? 밑에 도 미가 숨어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미도 필요 없고 도도 필요 없어요. 아래쪽 화음은 필요가 없어요. 뭐 둘이서 이중창을 한다 그러면 도는 필요 없고 미는 필요하겠죠. 그죠? 두 사람이 한 사람 위에 멜로디 부르고 한 사람 밑에 화음 부르고. 그런데 연주하시는 분들은 솔솔 하면 아래쪽으로 미도 있고 도도 있다. 이걸 연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 있다. 미 밑에 뭐가 있죠? 요 미 아래에 도가 있잖아요. 도 아래에 솔이 있어요. 솔, 도, 미. 3화음이죠. 그죠? 이 노래는 1도, 4도, 5도, C 코드, F 코드, G 코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요게 1도 화음, 요게 4도 화음, 요게 5도 화음. 요걸 뭐 흔히 가족 화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 화음 이러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이렇게 안 배웠어요. 주요 3화음 이렇게 배웠잖아요. 주요 3화음 1도, 4도, 5도, C, F, G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키에서 장조에서는 요 1도, 4도, 5도, C, F, G만 있으면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코드다. 그래서 이 코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연주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요 3화음, 중요한 3화음이 화음이 3개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화음이 3개 있다. 그 중요한 화음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이 곡은 연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 솔솔 미파 솔랄라솔 할 때는 요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를 가지고 화음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금반악기를 하시니까. 왜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강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상기법 왜 집에 결혼하는 아들이 오면 누구부터 찾아요? 손녀부터 찾잖아요. 가족. 그런데 아들 부인이 안 온다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이혼했나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파 그러면 우리가 아는 화음으로 파 그러면 F 코드잖아요. 파라도 아래쪽에 도가 있고 아래쪽에 라가 있잖아요. 솔 아래쪽에 미가 있고 아래쪽에 도가 있잖아요. 랄라솔 아래쪽에 파가 있고 아래쪽에 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솔, 밑에 미가 있고 밑에 도가 있죠. 요런 원리를 모르면 전자올겐을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멜로디밖에 연주를 못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멜로디만 연주를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좀 숙달되고 능숙해지면 싱겁다 그러죠. 싱겁으면 소금을 더 넣어야죠. 오브리카토라고 요 두 박자 쉬면 짠 짜잔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요 화음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요 한 박자일 때도 애드립을 넣을 수가 있어요.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막 요 사이마다 다 꾸밀 수가 있어요. 뭘 알면 요 화음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화음의 원리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시간부터 좀 빡시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외우셔야 돼. 도미솔, 레파라, 미솔시, 파라도, 솔시레, 라도미, 시레파, 도미솔. 요것을 알아야 돼요. 요것을 알고 난 뒤에 제가 또 화음의 전이라는 말을 배웠죠. 화음이 변하는 것. 똑같은 도미솔인데 C 코드만 설명을 드릴게요. C 코드, 도미솔, 도를 위로 올리면 미솔도가 되죠. 미를 위로 올리면 솔도미가 되죠. 화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을 위로 올리면 다시 도미솔이 되죠. 이건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악보를 이렇게 딱 보면 음이 이렇게 뛰어 올라가거나 뛰어 내려오잖아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요 형태를 아는 사람은 화음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멜로디로 연주하면서 이래 펼친 화음으로 변주를 할 수 있어요.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멜로디밖에 연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은빛바다잖아요. 은빛바다, 은빛바다. 은빛바다는요, 그제도 얘가 중학교를 나왔는데 밤에 파도가 크게 치지 않고 찰랑찰랑 치는데 달빛이 비치면 그 달빛을 받은 그 바다가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밤에 바닷가에 가서 돌멩이를 바다에 한번 던져보세요. 하얀 반딧불 같은 것들 있죠. 막 피어나요. 그 두 개를 연상해서 제가 은빛바다라고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도미솔 도를 올리고 미솔도 미를 올리고 솔도미 됐죠. 솔을 올리니까 도미솔 같은 형태가 됐잖아요. 처음 형태.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도미솔 미솔도 그 다음에 솔도미.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이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걸 잡기 시작하면 그냥 멜로디만 보면 화음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5명 낳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이 집에 첫째가 오면 이 첫째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 부인이나 남편 생각나죠. 2명, 둘로 오면 4명, 부모님은 4명을 한꺼번에
생각하시잖아요. 한꺼번에 보잖아요. 이해가시죠? 둘째가 온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결혼 안 한 부인은 없잖아요. 셋째가 결혼을 했어요. 하나, 부부 3명 낳았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5명을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도 이러면 도미솔, 미 이러면 미솔도, 솔 이러면 솔도미, 이 자리 바꾼 거잖아요. 이해가 조금 들락말락 하시나?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해서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전자올개는 화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반악기는 화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면 멜로디부터 배워요. 솔, 솔, 미, 미, 솔, 솔, 미, 미 이런 것부터 연습해요. 그렇게 해서는 전자올개는 연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리려고, 지름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동네가 있고 이 동네가 있어요. 중간에 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 동네를 가려고 하면 아주 멀리, 보통 뭐 8km 둘러가는 데도 있고 뭐 20리를 둘러가는 데도 있어요. 이 강을 건너려고 하면, 이 동네를 가려고 하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지혜롭게 나무 다리를 놓은 동네도 있어요. 그죠? 나무 다리 놓는 고생 좀 하면 바로 건너가잖아요. 물이 깊지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놔요. 뭐죠? 징검다리잖아요. 징검다리. 금방 건너가죠. 그죠? 음악도 이 징검다리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음악도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거 하나 둘 따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코드도 도미솔은 C 코드다. C4, C6, C7, C 메이저 7, C9, 또 뭐 여기 이것만 있나요? C 마이너, C 오그멘트, C 디미니시, 뭐 따지고 들면 연주가 안 돼요. 연주가. 요건 나중에 요 코드 만드는 법을 배우면 혼자서 이렇게 쪼물딱 하다 보면 적석에서 코드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집에서 남자들은 밥을 주로 먹기만 했잖아요. 요즘 밥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엄마들은 주로 밥을 잘해 주셨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남자가 밥을 할 줄 알게 되면, 그러면 부인은 좀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수월해지면 다른 일을 또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남자가 밥을 할 줄 알면 부인에게도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코드를 만드는 법을 알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코드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C 코드, C 코드가 하나 변하는데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7음까지 나오죠. 70개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어느 아침에 다 외웁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 코드도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땡 잡았죠. 그래서 첫 시간인데 좀 어렵게 들어간 것 같지만 요것을 꼭 외워주세요. 요거. 도미솔 레파라 미솔 시 파라도 솔 시레 라도 미 시레파. 도미솔 레파라 미솔 시 파라도 솔 시레 라도 미 시레파. 요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암기하라는 걸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요게 밑에 있는 음이 시키의 음계잖아요. 요게 도, 레, 미, 요 제일 밑에 있는 줄요. 파, 솔, 라, 시, 도. 왜 무리하게 하느냐? 징검다리로 가야 돼요. 징검다리로. 콘크리트 다리는 제가 그제도 조그마한 섬에서 살았거든요. 다리 놓는다, 다리는 육지하고 다리 연결한다, 연결하는. 지금 연결됐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콘크리트 다리 놓을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수십 년을. 하나씩 따져서 가면 수십 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놓는 중이니까 조금 버겁더라도 이걸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가 바뀌어도 지키 된다. 예, 도미솔 레파라 미솔시 파라 솔시 라도 시레파 변함이 없어요. 키만 바뀔 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1층에 살아도 가족이 5명이면 5명. 1, 2, 3, 4. 4층에 살아도 이사를 가도 5명 그대로 가는 거예요. 5, 6. 6층에 가서 살아도 5명 그대로 가죠. 층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게 없잖아요. 가족 구성원은. 마찬가지로 요 C키의 원리는 키가 아무리 바뀌어도 높낮이만 달라지지 요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요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설명 들으시다가 걱정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 같죠? 키가 몇 개 있죠? 키가 올림표 7개, 내림표 7개, C키 하나. 몇 개죠? 7, 7, 49 아니에요. 더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7 더하기 7, 14죠. C키까지 합치면 키가 15개 있어요. 그것도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12키라 그러는데 이건요. 다른 분들은 12키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꼭 15키라고 그래요. 왜? 샵이 무조건 7개 붙잖아요. 7개까지. 플랫이 무조건 7개까지 붙잖아요. C샵 키라는 게 있고 D 플랫 키라는 게 있어요. 같은 자리예요. 그렇지만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15키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15개 키가 C키 하나 빼면 14개 키죠. 그죠? 14개 키가 요 영양, 요 원리대로 다 적용된다니까요. 갑자기 막 쉬워지죠. 그죠? 요 원리가, 요 하나의 원리가 요 14가지의 방법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적용이. 1층에 살던, 15층에 살던, 10층에 살던, 요즘은 높은 아파트가 있어요. 20층에 살던, 30층에 살던, 가족 구성원은 바뀌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키로 작곡자가 작곡을 하든 관계없이 이 C키의 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땡 잡았죠? 요 원리, C키 원리를 처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요 원리를 가지고 G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D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습득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도미솔 레파라 미솔 시파라도 솔시리베 라도 미시레파 도미솔 계명 읽는 것도요 14개 키 똑같이 적용되는 똑같이. 그런데 뭐가 달라지죠? 높낮이가 달라지잖아요. 1층에 살았다, 5층에 살았다, 7층에 살았다, 2층에 살았다, 8층에 살았다. 예, 작곡자가 아니 이사가는 아버지 엄마가 몇 층으로 이사 간다면 가는 거죠. 그죠? 아버지 엄마가 언론에서 몇 층으로 간다. 애들이 또 우겨서 안 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어 있으니까. 요 원리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도미솔 레파라 미솔 시파라도 솔시레 라노 미시레파 요것만 이해하셔도 요것만 외워주셔도 성공